민감한 대담 2부 진행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어떤 조직인가요?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총 전국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10곳이 있습니다. 10곳? 뭐 대학생위원회를 포함해서 전국청년위원회, 네. 뭐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이렇게 네. 해서 총 10곳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직능 내지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대학생들로 대표되긴 합니다만 네. 만 29세 이하의 어떤 대학생과 미래 세대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좀 대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대선도 겪고 계엄도 겪고 하면서 계엄 이후에 있었던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20대, 30대 여성이나 남성들의 네. 역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곳에서 이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봉건우 위원장께서는 지금 대학생 저는 정확히는 학사는 졸업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시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아직도. 네.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학생. 굉장히 부러워요.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뭐 청문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전에 조금 전 뭐 저희 화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런 그 유형의 인간을 만나기는 참 그쵸.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예견됐다 혹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 탄핵이 되기 전에 네. 이제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로 이제 체포하러 네. 들어갔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제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제 체포 자체를 막는 사상 초유의 일이 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그때는 대통령의 신분이었고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본인의 인신 구속을 막았다면 지금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죠. 지금 뭐 출석 조사에 뭐 불응한다거나 네. 2차례나 조사에 불응했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런 형태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단순히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 사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탄이죠? 무슨 뭐 모스탄 네. 뭐 그분도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그러고 계시고 뭐 이제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독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주장이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출석에 불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판 자체를 네. 혹은 특검의 수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정치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승산이 별로 없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뭐 사면 복권이나 네. 아니면 혹여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보수 정부로 다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래가 있다고 착각하고들 계신다.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마지막 한 줄기의 어떤 칡뿌리라도 잡아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미 사실 많은 국민들은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당합니다만 또 본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자체가 또 네.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는가 네. 아니면 얼만큼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죠.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부정선거는 뭐 기본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저 모스탄 대사 뭐 엊그저께인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저 사람을 윤석열 씨가 뭐 그러니까 양자간의 어떤 접견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조사는 안 받고 안에서 계속 뭔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렇죠. 또 모스탄 전 대사 같은 저런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네. 사실 모스탄 대사 같은 분은 뭐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네. 최근에 그 사람 온다 그러고 나서부터 전국에 현수막이 또다시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뭐 부정선거 관련 해괴망측한 봤습니다. 포스터도 붙기 시작을 하고 또 뭐 사실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항상 해왔던 정치 방식이죠. 기존에 구속되기 전에는 전한길 네. 씨의 어떤 그 영화 상영회에도 함께 하기도 했었고 네. 또 최근에는 더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는 네. 최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인가요? 네. 이제 전한길 씨가 다시 개최했던 그 영화 상영회나 행사에 윤어게인 행사에 네, 네.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셋 코리아를 윤상현 의원이 주최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분통들이 터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원회다 뭐다 해서 계속 무언가 혁신을 하려는 눈속임을 국민들한테 하려고 하곤 있습니다만 네. 저런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 봐서는 네. 애초에 이번 혁신도 글러먹었다. 또 모스탄 대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버티기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각각 또 입장이 있고 다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어제 안규백 후보, 권오울 후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줄줄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안규백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 군 장성 출신도 아닌데 왜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출신 성분? 출신 성분. 출신을 건드렸어요. 네. 네, 출신 성분 뭔가 북한에서 쓰는 듯한 용어. 네, 맞습니다. 출신을 건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이번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거치면서 가장 좀 어처구니 없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지적 자체가 두 가지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군 장성이 지난 정권 때 계속 잡고 있었고 사실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64년 만인가요? 그렇죠. 최초의 문민 국방부 장관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결국 계속해서 군 장성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의 어떤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군 장성들이 계속해서 국방부 장관을 해왔고 그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두 번이나 대한민국 역사에 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네.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 있었던 12.3 계엄 자체도 그랬고 어찌 보면은 군 장성들이 잘했다면 네. 이렇게 문민 장관을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잘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민 장관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시대적 흐름 내지는 국민들의 어떤 열망 정말 국민의 군대를 원하는 그 열망 자체를 역행하는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방위병 출신이다. 네. 뭐 그리고 뭐 8개월간의 군 공백이 뭐 있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들은 사실 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방위병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이셨던 분들인 것이고 그렇죠. 네.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전혀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내용이 없이 지금 내 몸 상태와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 발맞춰서 그 역할을 이제 병역을 맞게. 충실히 수행을 한 것이고요. 네. 또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부분들도 학적 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충분히 해명을 한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민 장관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 어쨌든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최근에 겪어왔고 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내란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구치소 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과연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국방개혁이 아니라 군 전체의 개혁을 해서 국민들께 국민의 군대를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역할을 군 장성 출신이 더 잘 해낼 수 있겠냐 아니면 문민 장관이 해낼 수 있겠냐 저는 문민 장관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사실은 쿠데타 세력들도 다 그 군인들이었고 군인들이 북한이 맞습니다. 아니라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게 벌써 여러 번째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이 육군 대장 출신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께서 다름 아니라 이분이 안규백 장관을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인터뷰를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사상 장군 출신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그럴 수도 다른 있죠. 뭐 네네네. 그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추천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본인도 생각하기에 더 이상 군 출신으로 했다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안규백. 네. 근데 이분이 보면은 18대부터 22대까지 거의 17년 동안 한 2년을 제외하고 17년 내내 국방위원회에 계셨어요. 국방위원장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국회 출입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데든 그렇게까지 한 위원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위 네. 몰빵하는 경우 네, 없거든요. 몰빵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꽤 오래 알고 지낸 분이긴 한데요. 네. 사실 국방에 대한 어떤 진심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오랜 시간 14년인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으로서 이제 네. 몸담고 있었던 후보자이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제 군 장성 출신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의원들도 계시고요. 네. 모든 군 장성들이 윤석열의 졸개처럼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군 개혁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 민선 장관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분명하고 네. 또 사실 일선에 있는 군 장성들 내지는 군 출신의 네. 인사분들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군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단순히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자체를 견제하고 어떤 운영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권위 있는 국방위원, 네. 국회의원으로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자체가 어찌 네. 보면은 군에서 자라왔던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군 자체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 내지는 국방의 어떤 기술들을 바탕으로 어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군 개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네. 좀 더 폭넓은 방향의 군과 국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만 네.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장관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안구백 지금은 후보자 이제 뭐 장관이 되실 것으로 보이죠. 근데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채택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렇게까지 훈훈한 인사청문회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저도 이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는데 이분이 잘 하셔서 어떻게 모범 그 모델로 딱 그 자리 잡으면 다른 군인들이 우리 이미지 개선해줘서 오히려 박수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외국이나 서방권에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정확히 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동방권, 아시아권에서는 되게 선도적인 조치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한민국 군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방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성호 후보자, 정성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무장관 우리는 지난 그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관심 포인트가 확실히 생긴 그런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방부, 법무부 이런 쪽인데 특히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이 정성호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의지가 있으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간의 온건한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너무 진중하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한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성호 후보자께서 이제 뭐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취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어쨌든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좀 내비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제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뿌리 뽑듯이 이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운 일이죠. 야당과의 협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목소리도 좀 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혹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 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열망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기대를 국민들이 걸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려의 시선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재명을 잃을 뻔했듯이 또다시 이제 좀 어영부영하다가 검찰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지금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국정 동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 시기에 해야 한다라는 여러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 저는 사실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치가 있지 않고 협의가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정부나 이제 정성호 후보자는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도 단순히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랫동안 이미지 그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초지일관, 특별하게 자극적인 단어
형용사 부사 안 쓰시고 맞습니다. 인터뷰하는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저분이 지나치게 또 온건하신 분 아닌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남은 일종의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태도가 굉장히 네, 태도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검찰 개혁이라는 그 이슈의 트리거가 됐던 건 우리가 이재명을 잃을 뻔했던 것이라고 전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과거에 있었던 민주 지도자들을 잃을 뻔했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국민들에게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뭐 정치라는 게 다 사감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 법무연수원 동기인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고 과거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재명을 본인이 키웠다라고까지 하시는 이제 분이기 때문에 네, 한 40년 지기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잃을 뻔했던 것에 대한 가장 마음을 쓸어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을 네, 것이고 네. 그에 대한 분노도 가장 크신 분일 거라고 그랬겠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좀 믿고 기다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네. 또 계속해서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모호하게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청문회가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는 곳은 아니고 주로 네. 이제 좀 인상집 부리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이진수 교육부 장관 가장 소위 말하는 논란의 네. 한 가운데 있죠. 게다가 전교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전교조가 네, 기자회견을 네, 해서 네. 이진수 후보자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어쨌든 과거 제자 논문 본인이 이제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차녀가 중학교 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학교 유학 간 것 등등 있어서 여기저기서 물론 우호적인 뭐 입장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시민사회 이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국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도 정부도. 네.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는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기류였는데 네. 이분은 사실 그런 이유 자체가 뭐 그 내부의 동료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받았던 그렇죠. 분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건 다 털고 사과를 이미 한 상황 혹은 논란이 없는 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맡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규제 주필과 네, 이제 만났을 대화를 때. 나누시면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차용하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하셨는데 뭐 이렇게 된 게 조금 뭐 당황스럽다, 유감스럽다 네, 정도의 네. 입장은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시민사회나 대학 이라는 교육 일선에 있었던 네. 분이기 때문에 어찌 네. 보면 좀 더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또 바꿔 얘기하면 본인을 추천했던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청문회 이제 곧 이제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곧 이뤄질 오늘.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한 해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계시죠. 네, 그 여가부 장관 후보 강선우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항상 나오는 그 이슈들이 있죠. 청문회 때마다 네. 이제 재산 문제, 뭐 병역 문제, 뭐 네. 학위 문제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갑질 이런 거는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크죠. 전 국민적인 민감도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머리에 꽂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로바로 네. 자극적으로. 그래서 더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때 좀 해명이 명쾌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해명에 대한 명쾌함 사실 이게 해명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또 주관적인 네네, 거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무슨 의혹이나 뭐 아니면 뭐 안규백 후보자처럼 뭘 공개해서 이제 될 일도 사실 아닌 거고 그렇죠. 이제 국민의 정서를 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사실 공개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숨쉬듯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좀 지켜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네.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를 좀 더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고 이례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굳이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네. 지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그 태도를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명백히 다르다는 부분들 하나만큼은 좀 입증이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죄했고 또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거나 했던 것은 있지만 아직은 뭐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 공개되진 않았다라는 세간의 평가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SBS에서 다른 이야기들 좀 갖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국민 앞에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갑질 의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전혀 이제 실드를 치거나 하려는 것은 네. 아닌데 네. 어찌 보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일파만파 이야기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명백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문회에서 해명했던 내용들 네. 그리고 보였던 낮은 태도와 사과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직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아직 후보자지 않습니까? 후보죠. 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기민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네. 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난데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김성원 환경부 장관 후보 네. 저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아들 그 결혼식 축의금을 걸고 나왔어요. 좀 난데없었거든요. 제 느낌은 일감은.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갑자기 기사를 뭐야? 보고 나서. 네. 뭐 김성원 후보자가 거액의 뭐 계좌에 돈을 뭐 축의금을 낸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전 맨 처음에 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식사도 안 하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 아니, 우리. 네. 그 결혼식에 네. 간 의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이제 네.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까지. 네, 사진까지 많이 찍으시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분은 어떤 깔끔한 결혼식 참석에 정석을 보여주신 분. 돈 안 내고 밥 안 먹은 거 아닙니까? 축하만 하러 간.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네. 세대에서는 그게 가장 깔끔하다고 전 보고 네. 있습니다만. 네. 그냥 원색적인 정부에 대한 발목 잡히고 비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요. 네. 하다못해 다른 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네. 측근,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으로 완전히 분류가 되시는 뭐 정말 아드님까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 물어봤다면 그나마 뭐 이제 물어볼 네. 수도 있었겠는데 김성원 후보자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이걸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묻고 싶은 게 본인 국회의원 하실 때 자녀가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동 뭐 실명 네, 공개됐으니까요. 네. 아들은 축의금도 못 받습니까? 이게 무슨 억울함이죠? 그렇죠. 네, 사실 역차별. 네, 너무 억울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들이라면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세대 눈높이랑은 딱히 맞지 않는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바일 청첩장의 계좌번호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문자에 네네. 받은 문자의 계좌번호도 공개된 적이 없고 의원들은 그런 걸 받은 적도 없다고 네. 하는데 굳이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매간 매직했냐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국민의힘 아, 참. 제가 어떤 의원이 그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윤어게인 나 봐주세요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왜 청첩장 그 문자 요즘은 다 문자로 많이 네, 보내니까 그쵸, 그쵸. 아예 이제 이미지에서 딱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카드처럼 아예 나오는 그러니까 모바일 청첩장 이미지가 있고 의원들이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아예 문자로만 문자 와서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스팸인 줄 알고 지우려고 했더니 결혼식이네 이렇게 그렇죠. 된 의원들도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문자로 온 그래서 그 이름을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지우려고 했다가 결혼식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근데 거기에는 일단 계좌번호가 없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팩트도 조금 틀렸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성환 후보자는 갔다 바로 왔다 밥도 안 네. 먹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